SUV 시트는 안 한 방향으로만. 오. 우리 색상 골라야 될 수도 있어. 아, 뭔 소리야. 나도 저거 좋아. 됐다. 아, 뭔 소리야. 맞아. 여기도 다 네모네모. 네모. 빨간 색깔 반사판도 네모로 들어가 있고 카메라가 조금 더 광각 모드로 바뀌어서 와 진짜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괜찮다. 이 코너는 또 어떻게 주파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부드럽네. 은근슬쩍 스포츠 모드에 뒀는데 보셨네요. 혹시 계약 갈아타실 거예요? 자 벌써 차의 크기의 압박이 조금 느껴집니다. 이렇게 넓은데. 또 바로 앞에 지금 팰리세이드가 있는데 아, 어디서 많이 본 차다 했더니. 익숙한 차죠. 큰 차에서 또 다른 큰 차를 보면 이 느낌이 그렇게 위압감이 들지 않아. 여기 한 대 더 있다. 포스 봐. 와. 아, 얘가 진짜 크네. 그치? 나는 팰리세이드랑 얘랑 얼마나 크기 차이가 있는지 사실 감이 안 오니까. 근데 방금 얘 보니까 아이오닉이 진짜 커. 아이오닉 9 그치? 어. 와 이게 뭐 높이도 그렇고 저기 팰리세이드 구형 있는데 저기랑도 비교해도 팰리세이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멋있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데? 아까 그 색깔이 없네. 나 아까 그 색깔. 그 메인에 있었던 색깔. 좀 타이트한 곳을 지날 때 여기 이렇게 360도 카메라가 들어가서 뭐 이제 이걸 키면 뭐 옆이랑 앞이 다 보이잖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센서도 이제 있지만 벌써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차가 이렇게 또 거대하지만 회전 반경이 충분히 널널해서 이런 주차 공간에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데도 부족함이 아쉬운 게 전혀 안 느껴지네요. 또 신나가지고 그죠. 네. 안에서 차를 둘러보느라 좀 출발이 늦었는데 빠르게 목적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이 얼었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한강이 진짜 완전 그냥 얼어버렸다 정말. 그러니까. 승차감 벌써 이 도로 이 노면의 잔진동을 걸러주는 거 하며 큰 차에서 느껴지는 높은 시야, 이게 다른 작은 차에서는 물리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거다 보니까. 혹시 계약 갈아타실 거예요? 저 진짜 그 말 되게 아껴두고 싶었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어떤 차를 계약을 했죠? 팰리세이드 아무튼 최신 버전이요. 풀체인지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풀옵션 차량을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차량을 기변할 생각이 있고 저희가 신차가 나온다고 매번 계약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 계약이에요.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무슨 소리세요? 함부로 그냥 계약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은 했는데 함부로 계약하는 걸 처음이었다. 상담 없이 계약했네 정말. 네. 계약 다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죄송해요. 그리고 나서 색깔 고르라고 한 거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노란불에 애매하게 걸렸을 때 딜레마 존이라고 하죠. 네, 방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조금 밟았습니다. 보통은 당연히 정지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듀얼 모터 차량 같은 경우 이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넘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신호를 지나가는 것도 뭐 전혀 이슈 없이 넘어왔죠. 자, 지금도 신호가 변경이 됐고요.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택시가 이상합니다. 네, 지금 차선 먹으면서 가고 계시죠. 부드럽네. 이 핸들링 잡아주는, 저는 팰리세이드 계약하시기 전부터 네. 이 아이오닉 9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 그게 처음이었어, 최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신차를 보면서 드마가 이 차는 마음에 든다, 이 차 하고 싶다. 진짜 이거는 사고 싶다라고 했던 거는 진짜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건 아니야 하면서 팰리세이드 그냥 혹 계약하고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바뀌셨어요? 이게 제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 아이오닉 9이잖아요. 네. 현대의 플래그십 EV SUV예요. 네. 그리고 전기차일수록 제조 단가가 높기 때문에 더 비싸고요, 내연기관 대비. 네. 그리고 차가 커질수록 차는 비싸집니다. 이거는 뭐 내연기관 전기차 할 거 없이 다 그런데. 그래서 이 차 한 1억 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좀 풀옵션을 지향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출고했던 벨로스터 N도 그래서 풀옵션으로 이제 뽑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 차의 가격을 지금 최소 풀옵션 기준으로? 네, 풀옵션 기준으로 9천만 원대 아니면 뭐 1억이 넘어가겠다. 네. 팰리세이드를 계약하고 나서 가격이 공개가 됐어요.
스타팅이 6,700만 원입니다. 네. 펠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 풀옵션 기준으로 7,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네. 보조금과 그 외에 이제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제가 전기차는 왜 많이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따지면 펠리세이드 풀옵션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민이 가능한 가격대로 지금 출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살짝 딜레마이긴 하잖아요. 이게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되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활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맞아. 우리는 이제 집에 전기 충전기가 없고, 있었으면 저는 진짜 진작에 아이오닉 5나 EV6를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진작에. 또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없고, 또 다니는 장소가 매번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충전이 항상 조금 이슈인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모든 트림을 통틀어서 500km 이상 주행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제일 높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523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제일 낮은 경우에는 509km? 자, 정확한 수치는 지금 한 번 더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행거리 거거익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충전 덜 할수록 좋죠. 그렇지만 500km가 살짝 심리적 마지노선? 실생활에 있어서 마지노선에 저는 부합하는 키로수라고 생각을 해요. EV 오너는 아니지만 전기차로 주행을 10,000km 이상 했고 이미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EV의 환경이 어떤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기도 많아지고 있고, 그냥 집 근처에 드문드문 이렇게 보시면 충전할 곳이 또 있어요. 늘어난 배터리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여전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기술을 이뤄냈거든요. 실생활 충전 영역인 4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분. 네, 고속 충전기 기준으로. 빠르네. 엄청. 네, 고속 충전기 기준이기는 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충전비가 조금 더 비싸고, 이제 완속을 물려야 가격도 저렴하지만, 완속을 물리면 뭐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확확 늘어나기는 하죠. 집밥이 없지만 회사밥이 없지만 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할만하다. 전기차가 나의 라이프에 맞는 분이면, 전기차를 진짜 원하는 분이면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 근데 저는 그거 할 준비돼 있어요. 드마가 이렇게 아이오닉 9을 좋아하고 너무 조용해. 실내가 안락해. 저희가 계약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그거는 안 타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까지 타보고 이제 결정을 하실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드마가 아이오닉 9이 더 마음에 들면 저는 이 아이오닉 9의 매력에 이미 너무 흠뻑 젖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이오닉 9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펠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타보니까 물론 하이브리드는 타보지 않았지만 이 내가 좋아하는 승차감의 맛은 펠리세이드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왜 그런 것 같아? 무겁게 눌러지는 좀 부드러운 맛이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펠리세이드가? 네, 요거는 조금 더 라이트하다. 차가 이렇게 큰데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더 들고.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항상 더 무거워요. 이제 특성상 배터리 팩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차가 무겁다 가볍다의 기준보다는 이 차가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건 알겠는데 움직임이 라이트하다라는 느낌이에요. 펠리세이드가 움직임이 좀 더 경쾌하다. 아니 아이오닉이. 그렇다면 드라이브 주행 모드를 변경해서 지금 좀 더 마음에 맞으시는 모드로. 지금 스포츠였네. 아니야 노말이었어. 아니야? 이제 에코가 조금 더 차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시승하면서 느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명확히 알 것 같아요. 어떤 게? 위아래 튀김이 얘가 조금 더 있어요. 피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차 무게에서 오는 피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네. 도로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노면이 좋은 구간이 아니야. 제가 여기 또 하남을 느낀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노면이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에요. 제가 하남에 거주했기 때문에 여기 뭐 수시로 다녀봐서 아는데 그래서 조금 더 주행을 하면서 좋은 노면에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이제 아이오닉 9으로 막 꼬시려고 막 지금 캐즘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를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거든요. 막 전기차를 사람들이 구매하던 시기가 지금은 조금 지났어요. 구매량도 이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저같이 조금 막차를 이제 탈까 말까 하는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싸게 나왔나 보다. 그 영역도 당연히 무시 못하고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저변 확대,
전기차 경험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다방면으로 고민을 한 적이 바로 이 아이오닉 9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투지폰 이런 거 쓰다가 스마트폰 나왔는데 누가 한 번에 그렇게 갈아탔겠어, 그 비싼 스마트폰을. 근데 그래요. 이제 하나 둘 써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전기차도 좀 그런 맥락일 것 같긴 한데. 고속도로에 접근했는데 한번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그런데 빠르게 가속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방금 스포츠 모드에 제가 너무 꽉 밟아서 그런데 네. 그게 아닌 그냥 노멀 모드에서,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어떤 설정이 있을지 조금 궁금한데요. 모터랑 스티어링을 조절할 수 있네요. 예, 여기에 베이비 모드, 제가 좋아하는 하이브리드에서 좋아하는 베이비 모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은 제가 힘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너무 세게 밟은 거고, 네. 노멀에서 그냥 조금 편안하게 부드럽게 가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속도가 쫙쫙쫙쫙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잘 안 느껴지죠. 네. 너무 안락하고 지금 추월해야 되는 상황에서 1차선으로 들어와서 추월을 하고 본차선으로 다시 합류하는 거, 너무 부드럽죠. 셀토스는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면 엔진이 좀 터져 나간단 말이죠. 그런 소리 우리 하지 차. 마세요. 네. 야, 그냥 뭐 추월하고 이 주행하는데 이 안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NVH, Noise Vibration Harshness, 이제 어떤 건지 좀 아시죠? 주행의 거의 모든 것을 관여하는 소음과 진동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속도가 고속이죠. 빠르죠. 공기 저항이 크죠. 공기가 부딪히면서 차에 주는 저항이 이 소음으로도 많이 이어지거든요. 앞에도 지금 또 서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1차선으로 합류를 하면서 추월을 해요. 제가 지금 승차감에 신경을 쓰면서 되게 부드럽게 가속을 붙이고 있거든요. 얘는 차선 자동으로 바꿔주나요? 있죠. 고속도로에 들어오면서 HDA2, 현대 최신 기술의 ADAS가 들어가 있습니다. Coefficient of Drag, 공기 저항 개수인데 0.259. 이게 뭐냐? 이 덩치에 이 크기에 엄청나게 낮은 수치다. 현대모터그룹에서의 최고치고요. 긍정적인 쪽으로요.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건데, 공기 저항이 낮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공기 역학 덕분에 소음도 줄어들고 또 진동도 줄여주다 보니까 승차감으로 또 이어지는, 그래서 공기 저항 개수가 낮을수록 정말 좋은데 당연히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산타페 때도 그랬지만 1000분의 1 단위까지 줄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수정을 하고 이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 번까지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수치를 달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완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주행하는데 아무 이슈가 없고요. 네. 완충을 하고 출발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초고속 충전을 물리면 20분 내외의 시간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선 변경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동 차선 변경 지금 이렇게 활성화된 거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핸들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이렇게 켜시면 HUD HUD에서 보여줍니다. 초록색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게 보이고, 뭐 방금 보셨죠? 알아서 혼자서 차선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아하. HOD, Hands-on Detection 적용이 돼서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손만, 이 손가락 두 개 아무 곳에만 올리고 계시면 핸들에 손을 올리라는 센서가 뜨지 않습니다. 전방 주시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강화된 안전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조수석에 계신 느낌과 이 실내의 느낌, 우리가 또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시승했잖아. 네. 팰리세이드도 내연기관 플래그십 SUV거든요. 현대자동차에. 대비 조금 느끼거나 공유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차급이나 뭐 이런 크기나 이런 거에서 오는 상대적인 이 승차감 같은 것들을 이 정도 대비해서 이게 좋다라는 기준이 있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좋냐 나쁘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타보니까 지금 이거보다는 팰리세이드가 내 기준에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더라 라는 알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요철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 이제 네. 조금 쉼터에 방지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넘어보면서, 자, 조금 세게 50km입니다. 자, 요철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 이제 네. 조금 쉼터에 방지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넘어보면서, 자, 조금 세게 50km입니다. 이거 50km는 상당히 빠른 속도죠. 네. 방지턱을 넘기에는. 그렇지만 와, 넘고 나서 이렇게 또잉 하는 이런 잔진동 없이 그런 건 없었어. 넘고 나서 차를 탁탁. 딱 잡아주죠. 응, 네. 딱딱 이 끝.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소음에 관련해서 조수석에서 네. 타시면서 이 고속도로 지금 저희가 110km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엄청나게 큰 트럭 옆에 지나가는데 조용해요. 아, 그지? 원래 옆에 이런 큰 차들이 지나가면은 이 바람 소리가 살벌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기도 와. 하고 방금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생각보다 이 좌우 움직임, 네, 그건 차의- 롤이라고 합니다. 차의 움직임이 부드럽다는 느낌은 확실히 강해요. 피칭은 이제 앞, 뒤, 업, 다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롤은 이제 좌우의 움직임인데 차의 크기와 무게를 감안했을 때 근데 사실 그걸 빼고 얘기해도 너무 준수합니다. 맞아요. 아이오닉 9이 크기가 정말 거대한 차량이잖아요. Center of Gravity라고 하는 땅에서의 무게 중심의 높이가 차가 워낙 크고 높다 보니까 이게 높아요. 이게 높아질수록 차의 주행 감각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몸이 지면과 가까울수록 이런 차의 컨트롤이나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건 저는 정말 뭐 감탄 요소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트럭이나 이런 것도 봤지만 그 외에 이런 기타 잔진동 소음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그냥 진짜 조용해요. 이게 뭐 제네시스에 비하면 제네시스 뭐 자, 이런 G90. 요철? 정말 미안합니다. 자꾸 말 자, 끊으면서 왜 자꾸 말을 거는 자, 거야 알겠습니다. 도대체. 소음에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네시스 G90 이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조금 더 뭔가 미묘한 차이감으로 소리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냥 없다 봐도 되는 수준으로 진짜 조용한 편. 이게 전기차 진짜 매력이죠. 팰리세이드 정말 좋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힘이 필요할 때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최고의 힘을 내려면 엔진도 최고로 돌아야 되거든요. 은근슬쩍 스포츠 모드에 뒀는데 보셨네요. 지금 이런 굽이친 길이 좀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잘 가지는 차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좀 간략한 스포츠 성능을 조금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주행을 할 때 힘이나 뭐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브레이크 등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큰 차에 타고 있어서 그런가? 작아 보여. 귀엽네. 드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타고 있는 차에 따라서 느끼는 게 되게 상대적으로 변한다. 우리가 셀토스 타고 있으면요, 이 아이오닉 9 진짜 거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셀토스급처럼 보여. 네, 절대 아니죠. 엄청나게 큰 차. 와, 저 브레이크 등. 우선 근데 저 덤프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 차량은 어비스 블랙 펄. 블랙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그니처 색상의 어비스 블랙 펄 이제 차량이고요. 자, 저기 앞에는 이제 세레니티 화이트 펄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게 가속이 힘이 차고 넘치니까 속도를 붙이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빠르게 힘을 내야 될 때 내연기관은 으르릉 하는 그런 소음이 나지만 전기차다 보니까, 물론 이건 아이오닉 9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주는 요 느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에 뒷유리만 보더라도 지금 3열 시트랑 이런 것들이 쫙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주행할 때 말고도 밖에서 이런 차박을 하거나 차에서 시간을 보낼 때 저 뒷유리가 우리의 다 시야로 연결되잖아. 공간감으로 확보가 되잖아. 뒷유리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거대하지. 그리고 차가 또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미러를 봤을 때는 시야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2열에 가릴 수도 있고 사람이 탔을 때 짐을 가득 실었을 때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DCM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센터 미러가 들어가 있죠. 아이오닉 9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차에도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좀 적응하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인데 저는 금방 이거 익숙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미 DSM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 여기 왼쪽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제 전자 사이드 미러, 이건 뭐 적응할 게 있나? 이거 너무 더 잘 보이고 좋은데? 근데 기존의 차에서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인 차는 분명히 있어요. 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기존의 차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더 그럴 거지만, 맞아요. 저같이 운전을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더 잘 보이면 더 좋은데? 맞습니다. 화면도 기존의 다른 아이오닉 시리즈 대비 더 커졌어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 여기 알람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차간거리 빨간색 주황색 보이지? 네. 이렇게 빨간색 안에 차가 들어오면 차선 변경을 하면 위험하다, 사각지대에 지금 차가 존재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오른쪽에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빨간색, 주황색이. DSM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후진 기어를 넣으면요, 카메라가 조금 더 광각 모드로 바뀌어서 더 보여줘. 그리고 카메라도 알아서 내려가. 그래서 막 사이드 미러가 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카메라 앵글이 쫙 되다 보니까 주차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비, 이거는 저희가 시승을 마치고 말씀드릴 텐데, 와, 방금 저희 고속도로 주행하고 성인 3명과 짐과 4.7km가 찍혀 있습니다. 전비가. 이제 이 전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오닉 9 같은 경우 110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곱하기 배터리 용량 곱하기 전비를 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500km 이상이 나온다. 최고의 전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이 정도라면, 또 지금 날씨가 춥죠. 겨울이란 말이죠. 전비가 제일 좋은 시즌이 아닌데 그거 감안하고라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 장거리 시승을 할 때 서울 부산까지도 한번 가볼 텐데, 그때 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측에서 테스트를 1월에 완료하면서 제시해준 수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방지턱 지나갑니다. 한 번 더. 30km? 이렇게 충분히 속도를 낮추면 그냥 너무 안락하게 방지턱 넘는구나 싶을 정도로, 방지턱을 삭제한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럴 순 없지. 방지턱을 삭제하는 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아주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 같은 경우엔 방지턱 삭제 기술이라고 하는 방지턱을 아예 안 넘었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방지턱인가 아닌가 요 정도까지지. 그렇지만 아이오닉 9은 어때요? 슬 넘었다. 충분히 괜찮지. 드마가 이거 잠에서 깰 것 같아, 안 깰 것 같아? 이건 안 깨. 근데 방금 방지턱이 높이가, 방지턱마다도 높이가 좀 맞아, 다르잖아. 맞아. 근데 제가 좀 높았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높았어. 그래. 그래서 뭔가 그냥 쓱 진짜 부드럽게 넘게 되는데, 한번 몸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높이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이걸 한번 보겠어. 부드럽네. 네, 합격. 합격. 자, 돌아올 때는 드마님 2열에 탑승하셔서. 누워서 가도 되나요? 그럼요. 아마 누워서 잘 거잖아요. 저 올 때는 이제 또 영어로 촬영을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거든요. 네, 2열에 탑승하셔서 어떤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끝나고 간단하게 어떤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모습을 계속 보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아이오닉 시리즈는 아이오닉을 관통하는 디자인 언어 테마는 픽셀입니다. 네모. 여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픽셀이 있죠. 캐스퍼 일렉트릭이 지나가는데 캐스퍼 일렉트릭도 네모가 있어요. 이게 아이오닉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여기저기 좀 쓰이고 있죠. 코나 일렉트릭도 그랬고요. Interactive Pixelated Lights를 줄임말로 직역을 하면 이제 사용자와 소통을 하는 픽셀화된 라이트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것도 보이고요. 그 외에 AI 어시스턴트가 들어갔는데, 이런 음성인식을 누르면 나 지금 듣고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모가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정말 많은데, 후면부 보면 그냥 뭐 픽셀의 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조 브레이크 등도 저 위에까지도 그냥 픽셀 라이트로 쫙 커버가 돼 있고, 양옆을 이루는 것도 픽셀 라이트, 밑에 리플렉터라고 부르는 반사판, 빨간 색깔 반사판도 네모로 들어가 있고, 자, 가운데 들어간 후진등까지. 뒷모습을 지금 한 10분 이상 보면서 가니까 눈에 또 들어오는 것이 아이오닉 9 이름이 저 크게 레터링으로 딱딱딱 들어가 있다, 그치? 그리고 현대 로고가 없습니다. 그러네. 그치. 현대 로고가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는데, 물론 앞에는 있어요. 하지만 후면부에는 현대 로고가 또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스퀘어 세팅이라고 해서 휠 타이어가 전부 다 같은 사이즈의 285mm, 28.5cm의 넓이를 가진 지금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차가 엄청나게 크지만 넓은 타이어가 들어가서 이 비율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좋다. 왜냐면 차가 진짜 큰데 휠이랑 타이어가 작아가지고 좀 어색한 그 차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285나 들어갔는데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들긴 들어요. 그런데 285 상당히 넓은 타이어입니다. 헬스 엄청 해가지고 몸 위에는 엄청 큰데 다리는 한 야들야들 하면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처럼 다리까지 같이 운동한 느낌으로 타이어도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야 된다.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이 상체와 하체가 따로 놀면 그 느낌이 영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가속이 필요할 때 힘이 차고 넘쳐서 합류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죠. 와,
그 언덕에서 그런 힘까지 낼 줄이야. 야. 자, 여기에서 HDA를 또 한번 작동해서 이 코너는 또 어떻게 주파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꽤나 굽이친 도로거든요. 심지어 내리막이라서 속도가 꽤 붙는데 지금 쭉 보셨죠? 이 핸들 제가 조작 없이 이 코너까지 계속해서 다 주파를 하는, 똑같은 HDA2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종별로 적용이 된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당연히 차종에 맞게 또 소프트웨어 세팅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팅이 다 다른데 이런 국도에서도, 굽이친 길에서도 문제없이 따라가네요. 앞에 있는 차간 거리까지 이용하고 그 외에 내비게이션에서 오는 정보, 도로의 굽이친 정도라든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승차감과 주행까지 연결되는 모습. 아, 이런 코너까지 돌아 나가는 거 보세요. 와, 나 이거 될 줄 좀 몰랐는데? 아니, 중간중간에 차선도 계속 끊어지고. 길이 여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아, 네. 승차감이 조금 길이 안 좋죠. 하지만 조금 힘내시고요. 와, 그런데 이거 HDA가 이건 지금 시내 도로 주행에서 이걸로 완전 주파가 가능하네요. 나 그냥 이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이제는 동생차가 된 아이오닉 5 옆에 또 지나가고 있고요. 한 대 더 지나가고 있네요. 아이오닉 5는 네모의 디자인을 여기저기 전부 다 적극적으로 썼다면 아이오닉 9은 이 둥글둥글한 유선의 에어로 에스테틱 디자인을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성능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 아닌가. 리어 휀더라고 하는 부분, 이제 뒷바퀴 엉덩이를 보시면 여기 네모가 살짝 이렇게 굴곡이 져서 디자인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요렇게 한번 꺾이는 게 보이죠. 저게 어떤 게 좋냐, 차의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깎여서 공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옆으로 벌리고 깎는 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공간을 엄청나게 확보하는, 그렇지만 이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움까지 가져가는, 엉덩이 부분 뒤까지 이렇게 싹 말려 있어서 더 낮은 공기 저항 개수 0.259를 달성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신 기술의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가서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 플랩입니다. 열리고 안까지 들어가는 이중으로 듀얼로 움직이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돼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더 낮은 극대화된 CD에 크게 관여를 합니다. 액티브 에어 플랩 같은 경우에는 열렸다 닫혔다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가 알아서 열고 닫으면서 쿨링이 필요하거나 공기가 필요할 때 알아서 열고 닫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동을 걸면 이게 쫙 열리거든요. 그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것도 그것대로 멋있더라고요. 아이오닉 9에 자동화된 기술,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데 RSPA2라고 하는 Remote Smart Parking Assist 2의 줄임말로 차를 넣고 빼고 하는 거 당연히 되고요. 일반적인 주차와 평행 주차도 되고, 거기에 사선 주차까지. 사선 주차, 왜 우리 그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 자동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드만 지금 뭐 차 만들고 눈 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한데, 지금 힘들어요. 드마님 아이오닉 9 엄청 많이 느껴보셨는데 어떠세요? 일단 그럼 디자인부터 얘기해볼까? 뒤에 엉덩이 모습 어때? 저건 호불호가 많더라. 나는 오히려 그냥 너무 못생기게 떨어지는 것보단 저렇게 플랫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오히려 나는 더 마음에 들었는데 저걸 또 뭔가 봉고차? 이런 느낌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 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괜찮다. 깎이고 빠르게 떨어져서 뭐 스포츠카 같이 이렇게 패스트 드로핑 쿠페 혹은 패스트 드로핑 루프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면 누가 봐도 멋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들어가면 공간이 다 사라지잖아. 아이오닉 9은 정말 가족을 위한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이 된 차기 때문에 안에 트렁크 공간, 우리 말도 안 되는 트렁크 공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야외에서 차박이나 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때 몇 센치의 공간감이 주는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특히 이 헤드룸, 차 안에서 앉아있을 때 헤드룸 때문에 목을 숙여야 되냐 마냐, 이 차이가 또 엄청나게 커. 근데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괜찮아요. 전 지금 뭐 살짝 오너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실용성 디자인을 위해서 저런 디자인이라면 너무 훌륭하다, 아름답다. 그럼 전면부는 어때요? 전면부 기억나시죠? 또 곳에 까먹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걸로는요? 어렴풋이는 그냥 네모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려서 전면부는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요. 네.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서
차 키 이렇게 탁 열면 빛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 있잖아. 사실 저는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맞아.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좋네요. 펠세이드에서도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저는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넓고 편안한가, 네. 승차감이 어떤가. 얼마나 넓고 편안해요 이거? 승차감은 어때요? 아, 넓긴 넓어. 진짜 넓어. 그러니까. 와, 이거 기억나세요? 맞아. 다이나믹 아일랜드? 나는, 와 이거 봐. 나는 뭐,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밀면 그냥 은영이 짐이나 이런 거, 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제 2라고 부르거든요. 와, 이 앞에까지 이렇게까지도 밀리네. 그래서 뒷좌석에 뭐 부모님이나 좀 VIP가 타시면 이렇게 밀어서 뒷좌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드릴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뒷좌석에 사람이 탈 일이 잘 없을 거니까 우린 이렇게 다니면, 제가 진짜 막 과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도 이 느낌이 확 달라진다 또. 기본 공간감 자체도 굉장히 엄청 넓고 좋은데, 네. 요 공간이 주는 이 개방감이 너무 커. 그러네. 주차장 좁은 곳에 냈을 때 옆으로 그냥 정말 편안하게 내렸다 탔다 할 수 있다. 맞아. 이것도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또 내려서 보여드리겠지만 스위블 시트, 2열 시트가 이렇게 앞뒤 완전히 볼 수 있게끔, 옆에까지 볼 수 있게끔 돌아가서 옆으로 돌려서 문을 열고 뭐 자연을 만끽하실 수도 있고요.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를 설치하기도 너무 편하고 아이도 내리고 타기가 진짜 편하고, 제 경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기들이 거기 앉아서 옆에 탁 차 돌려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스위블 시트를 이용해서 돌려서 3열에 앉아서 아기의 케어를 간단하게 또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지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전면부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갔을까? 뭐 트렁크에 있나 보네. 찾아. 충전 케이블 100W까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협찬받고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고속 충전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100W까지 지원하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지금 이거를 아이오닉 9을 통해서 충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기차 너무 좋은 점, 시동 그냥 걸어놓고 있어도 된다. 시동 그냥 걸어놓고 이런 거 충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 충전한다고 해도 1%도 닳지 않습니다. 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에서 나오는 정품 100W 케이블이고요. 정품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출력은 케이블 성능에 따라 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 좀 두껍네 케이블이 확실히. 그치? 당연히 트렁크 전동으로 실내에서 실외로, 실내외에서 열 수 있고요. 자, 이 100W를 여기에다가 연결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0W, 아까 저희 실내에서 보여드렸죠. 1열에 3개, 2열에 시트 2개, 3열에도 각각 좌우 벽면에 하나씩 해서 총 2, 4, 7개 C타입 차징 포트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 차 안에서 충전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잖아. 맞아. 왜 이렇게. 나는 뭐 그렇게 충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좀 충전 난민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이제 좀 습관적으로 배터리 충전하는 경향이 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차가 얼마나 크면 그냥 대시보드에 삼각대를 거치할 수 있어. 꽂으니까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카메라에도 불 들어오네. 네, 빨간색으로 지금 충전 중인 게 나오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오면서 제가 무선 충전 패드를 이용해서 폰을 충전했고, 실내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리뷰에서 다뤘던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네모네모, 다 픽셀 들어가 있고, 자, 유니버셜 아일랜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 자,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른 아이오닉 9 색상과 외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되게 맞네. 다양한 색상이 있어요. 컬러만 담은 영상도 채널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모. 네모? 근데 네모지만 자세히 보면 엄청 곡선이야. 맞아. 전면부 프론트 범퍼만 보더라도 완전 곡선으로 이렇게 싹 깎여 있어서 여기 이 부분도 그냥 지금 면이 어디 걸리는 게 하나 없이 모든 게 곡선을 이루면서 차를 안고 나가는 부분까지 보입니다. 곡선과 면과 네모의 조합이야. 그렇네. 여기에 들어간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고요. 2번 눌러서 트렁크도 소리가 전동이야. 이상한데? 전동이야. 그게 모터로 열어준 거야. 얘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리고 방금 되게 사소한 건데 그냥 열면 열렸잖아. 원래는 안전 때문에 이게 레치가 한번 잡고 있거든요. 맞아. 그걸 손을 넣어서 이렇게 걸고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열면 열리니까 프렁크도 활용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지. 네. 당연히 리프트가 들어가서 그냥 열어주면 쭉 나머지가 열리는 듀얼 모터기 때문에 프렁크가 제일 큰 버전은 아닌데 듀얼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 싱글 모터 수준의 프렁크 용량을 거의 갖춘 수준이다. 아이오닉 5의 싱글 모터가 한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오닉 9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봤지, 정말 여기 바스켓도 그냥 들어가는 수준이었던 거. 막 여기 고리가 있어서 장본 거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었잖아. 맞아. 자, 너무 좀 추우니까 또 들어가면서 나머지 차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차는 자연광에서 볼 때랑 실내에서 볼 때 낮, 밤, 그리고 형광등일 때 색깔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 달라. 지금이 자동차의 본연의 컬러, 색상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쭉 계속 보면서 왔던 차가 바로 이거 어비스 블랙 펄. 왜냐면 우리 색상 골라야 될 수도 있어. 아, 뭔 소리야. 아, 진짜 진짜로. 드만이 와, 저게 이제 이노스피어 그린 펄. 아이오닉 9의 시그니처 색상. 저 모델. 아, 저거? 그래비티 골드 매트? 나도 저거 좋아. 됐다. 아, 뭔 소리야. 됐다. 드바님, 이 차가 스위블 시트가 적용된 차거든요. 네. 시트가 이렇게 완전 뒤를 바라볼 수 있게끔 돌아갑니다. 타도 돼요? 저희는 경험이 없지만, 네, 타보세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경험은 없지만, 네, 3열에 그렇게 앉으면 그런 느낌이고, 2열에 앉으면, 아, 뭐 정말 그 회의가 가능한, 이렇게 아니, 차에서 앉아서 누가 회의를 해? 아, 뭐 급하게 화상회의라든지 뭐 차에서 그래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걸 하면은 여기 가족끼리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이동하면서 김밥을 먹는다던가 차 이렇게 음료를 마신다던가 이렇지 누가 회의를 합니까, 이 차에서. 아,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 이렇게 앉으면 진짜 안락한 이런 느낌을 주네. 그리고 이게 시트가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시트, 아이를 태우고 내리고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커플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기 앉아서 한번 밖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베이비 시트 꺼내고 넣기가 진짜 편하다고 하는데 그냥 눈으로 봐도 얼마나 편할지 알 수 있죠. 이제 숙여서 할 필요 없이 시트 딱 돌리고 아이 태우고 다시 돌리고. 방향이 있나 봐. 그렇게 돌려야 되나 봐. 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스위블 시트의 정자세, 올바른 사용법. 아, 느낌 그러네. 완전 다르지. 진짜 애 꺼내기 진짜 쉽겠다. 애 케어해주기가. 그냥 카시트 바로 한 번에 통째로 떨어지고 부착할 수 있고, 아이도 이 느낌이 압도적이지. 다른 데서 제공해 줄 수 없는. 스위블 시트는 저희도 처음이라 조금 헤맸는데 여기 이걸 이용해서 스위블 시트를 돌리시면 됩니다. 아우, 이걸 추운데? 앞뒤로 조절하고요. 스위블 시트는 한 방향으로만 돌아간다는 거,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있어도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어. 이제 드마님은 2열로 캡틴 시트가 적용된 2열로 가셨습니다. 오는 동안은 반자율 주행 모드를 이용해서 와서 회생제동을 제가 마음껏 컨트롤하면서 오지는 않았어요. 드마가 전기차에서 이렇게 멀미가 온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는 완전히 한번 상쇄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리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멀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드마는 멀미가 상당히 심해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좀 누워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처음부터 회생제동 그거 딱 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미 멀미가 시작되어 버렸어. 시승에 집중하느라고 운전에 좀 집중하지 않고 회생제동 모드를 여러 가지로 주행하지 않고 그냥 반자율 주행을 켜고 왔는데, 회생제동이 제일 약한 레벨 0에 놓으니까 뭐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그 감성 그대로 정말 뭐 악셀을 놔도 울컥하면서 회생제동이 걸리는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부드럽게,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부드럽게 주행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차를 타셨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회생제동 1과 2과 악셀을 놓고 떼셨을 때 느껴지는 요 정도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느끼던 그런 좀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확실히 꼭 0으로 나서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높아야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나한테 맞는 레벨이 딱 있어. 여러 가지 버전을 해보고 아, 이게 제일 낫다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그걸 찾아야 돼. 맞습니다. 멀미러들은 이거 조금 중요해. 어떤 회생제동이 뭐 멀미가 제일 없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 맞아,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운전자 스타일에 따라서 요거는 다르거든요. 그 차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만 회생제동을 줄일수록 이런 울컥울컥 하는 게 확실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게 회생제동이 없는 상태고요. 등만이 죄송한데 지금 제일 세게 한번 적응을 해볼게요. 이게 회생제동이 지금 제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확 줄어들죠. 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저 더 이상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드마님은 이제 퇴근하시고요. 멀미가 너무 심해서 지금 남은 이제 배터리는 52%를 가리키는데 주행 가능 거리 232km가 찍혀 있습니다. 가운데 나오는 숫자가 운전자 드라이빙 성향을 기반으로 주행 가능 거리 얼마가 남았는지를 측정하는 예측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숫자는 실제로 엄청난 전비 운전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 또 반대로 밑에 있는 숫자는 트랙 주행 같은 그런 퍼포먼스 주행을 해야 가능한 그런 숫자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비에 연비에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50%라고 가정했을 때 2배를 곱해보면 462km 가는 거리가 나오는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죠. 523km가 가능한 지금 모델을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비 운전이랑 거리가 조금 멀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